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프라임 이슈 시간에 항상 국내 CEO들의 행보를 종종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이분의 행보가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진 부영그룹의 이중근 창업주가 고향 주민과 동창생 그리고 어려운 지인 등에게 사재를 털여서 무려 2,500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무려 2,500억 원입니다. 네. 예. 이게 2,500억 원을 자비로 기부하는 예. CEO 있었나? 뭐 실제 저희가 모든 CEO의 역사를 다 되돌려 볼 수도 없고 보도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예. 주민과 동창생, 어려운 지인 등에게 그냥 준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고향 토박이 주민들에게 1억 원 안팎씩 입금을 해줬다고 하고요. 현금 지원 금액만 약 1,500억 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향인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가구 주민들에게 세금 공제하고 2,600만 원에서 9,020만 원까지 최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 토박이, 실거주 30년 이상 등 이 거주 기간에 따라서 5단계로 또 차등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사신 분들이 더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 창업주의 경우에는 또 지난 22일부터 순천 지역에 있는 7,500여 가구에요. 참치 세트 그리고 공구 세트 등도 전달했고 전국의 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이 참치 세트가 함께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여기 서면 동산초교 동창생, 순천중 동창생들에게도 1억 원씩 전했다고 하고요. 순천고 졸업 동창들에게는 5천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뭐 사실 이번 일만 기부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91년에 순천에 부영 초교를 지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뭐 친인척, 군대 동기, 형편이 어려운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이미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다 합하면 2,500억 원에 달하는 기부입니다. 한 분의 말씀을 좀 옮겨드리면 이분은 이제 운평리에 사시는 장모 씨인데요. 우리가 이분을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까 꿈을 꾸는 것 같다라면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뻐한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우리 이정미 앵커께서도 좀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네. 이런 일도 좀 처음 본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처럼 실제 기부를 받으신 분 역시도 굉장히 좀 네. 당황스럽지만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중근 회장의 이렇게 훈훈한 네. 뉴스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좀 논란이 됐던 일들이 예. 이번 화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곱지 않은 시선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훈훈하다. 뭐 이제 저희처럼 실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부럽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사에 달려 있는 여러 댓글들의 뭐 수준을 보면 뭐랄까요, 좀 악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좀 찾아보니까요. 부영의 부실공사 사례에 대한 비판, 또 기존의 이 창업주가 부영 회사 돈에 대한 횡령, 그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전례 등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예.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데 실제로 2018년에 4,3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는 좀 다르게 520억 원가량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그해 11월에 징역 5년, 벌금 1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었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또 보석 상태로만 유지를 해서 예. 이건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게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 병보석이 아니었고요. 사흘 이상 여행이 또 가능한 일반 보석이어서 이게 뭐냐, 이제 황제 보석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서 결국에는 2020년 1월에 2심에서 1심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구속 수감이 됐고요. 네. 그해 6월에 또 구속집 행정지 신청해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만 그해 8월에 또 징역 2년 6월을 다시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신 거고요. 아, 지난해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군요.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2022년이고요. 예. 최근에는 사실은 부영이 실적 부진이 있었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중근 회장에게만 두둑한 배당금을 줘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아하. 이게 근데 회사 구조와 시스템상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예. 이 회장의 부영 지분율이 93.79%거든요.
대부분의 배당금을 어쩔 수 없이 이 회장이 수령한다라는 의미라고 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사실 이제 기업 CEO나 기업적 측면에서 이 배당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주주들에게 보여주거나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될 텐데 이제 이런 개인적 배당 잔치로만 이런 돈들을 착복을 해서 나중에 승계 작업을 혹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부영 같은 경우에 지금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네. 나중에 현금 자산이 필요하니까 이 배당금을 이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배당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냥 아는 지인들, 지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만 하는 것이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너서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한 사람한테 칭찬할 건 칭찬하자 이제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좀 비판받아야 될 또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안들은 감내해야 되는 것이 이중근 회장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씁쓸해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네.